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층간소음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주로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이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층간소음이 뭔지,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층간소음 말 그대로 층 사이에 있는 소음이 발생하는 게 층간소음이에요. 위에서 뭐 뛰어도 소리가 날 수가 있고, 쿵쿵쿵 쳐서 뛰어날 수도 있고, 텔레비전이나 뭐 또 오디오 같은 걸 켜가지고 소리가 이제 공기 쪽에 진동이 돼가지고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세탁기 돌리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물 내렸을 때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게 다 층간소음인데요. 그 층간소음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층간소음 같은 거 참고 넘어가는데, 참을 수 없는 층간소음들이 있잖아요. 뭐 밤 12시, 막 새벽 1시에 이제 막 오디오가 쾅쾅쾅쾅 들린다든가, 애들이 뭐 11시, 12시 막 계속 뛰어다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워낙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법령에서 그걸 좀 규정을 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무엇이고, 어느 정도 기준이, 어떤 기준을 넘었을 때 층간소음이 된다는 기준을 정한 게 있는데, 사실 이게 100% 정한 이제 나중에 재판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이게 층간소음이고, 이거 아닌 건 층간소음이 아니다. 그리고 뭐 이 기준을 넘어야만 층간소음이고, 이 기준보다 안 되면 층간소음이 아니다. 이건 아닌데, 이 행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시고 재판할 때도 참고는 됩니다. 이제 이게 넘으면 보통 층간소음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게 적더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층간소음을 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법령상의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법령상에는 층간소음은 이제 직접 충격에 의한 소음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 진동에 의한 소음이 있습니다. 대신 뭐 급수나 배수, 화장실 물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 세탁기에서 물 내릴 때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 하수도 소리, 상수도 소리, 이런 거는 이제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소음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법에서 말하는 소음 진동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은 이제 직접 충격, 쾅쾅 때려서 하는, 뭐 뛰어다니면서 하는 소리, 그 다음에 공기, 오디오나 텔레비전 틀어가지고 공기에서 진동이 돼가지고 연결되는 소리, 이런 걸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층간소음이 되는 거고, 층간소음의 기준은 이제 우리 많이 듣는 소리 같은 거는 몇 데시벨 많이 듣잖아요. 그걸 정해놨어요. 저도 외우지 못하니까 여기 보시면 환경부에서 만든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고시라고 하는데요. 층간소음 피해 사례, 조사,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소음진동관리법상 이제 뭐 층간소음 전문 기관 이제 고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뭐 약칭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만들어진 지 한 6, 7년 됐어요. 근데 이거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층간소음의 기준은 일단 직접 충격, 쿵쿵쿵 뛰어가지고 나는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 1분간 딱 쟀을 때 평균적으로 소음이 주간에는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43데시벨, 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38데시벨. 그러니까 1분 동안 평균 냈을 때 그 직접 충격에 의한 소음도가 2데시벨을 넘어가면 일단 층간소음이 된다고 보고요. 최고 소음도, 최고로 넘어가는 게 이제 주간에는 57데시벨, 그리고 야간에는 52데시벨, 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최고가 1분 동안 그 평균이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고 데시벨 그걸 넘는다 그러면 이제 층간소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공기 전달 소음 같은 경우는 5분간을 봅니다. 5분간. 왜냐하면 이제 텔레비전이나 오디오나 피아노 소리 같은 경우는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쿵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개소리가 나가지고 나는 거니까 5분 평균으로 봐가지고 5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넘게 되면 일단은 층간소음으로 보게 되고, 그 넘지 않는다고 해도 뭐 계속 이게 꾸준히 유지된다는 거라, 이제 여러 번, 뭐 일주일에 여러 번 한다든가 하루에 몇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게 넘지 않아도 층간소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름의 기준이 이렇게 된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소음들을 어떻게 이제 측정하냐라고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요즘 뭐 인터넷 쇼핑몰 보면 소음도 그 측정하는 기계 같은 것도 팔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건 아니고요. 전문 측정 기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2021년에 올해 이제 지정된 환경보전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처음에 일단 상담을 해줍니다. 전화 상담해주고 어떠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요청을 하면 나와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해주게 돼 있어요. 뭐 비용 같은 건 실비가 되니까 내긴 하시지만, 일단 측정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실제 가해자라든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이제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면 뭐 그런 층간소음 우리가 측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고 이제 중지 가처분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낸다, 그리고 지금까지 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위자료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요. 그거고, 그다음에 이런 층간소음 우리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사 가게 됐다. 그럼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같은 것들, 이사 비용이라든가 더 비싼 집 가게 되는 바람에, 아니면 뭐 집값이 올라가 임대료도 올라가지고 더 비싼 임대료를 내는 바람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게 됐다. 그럼 그 차액만큼의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저희 의뢰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그냥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이제 뭐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무퍼 같은 거 달아가지고 이제 더 시끄럽게 만들고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우리나라 절차가 많이 잘 돼 있죠. 이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이제 확인하고 층간소음이 되는지 측정도 한 다음에 법 절차를 거치는 것. 그리고 이게 본인이 알아보시려면 너무 이제 바쁘고 하시니까 다들 생각이 있으신데 힘드니까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도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 반드시 소송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절차를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협의 절차라든가 그다음 측정 절차까지 도와드린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